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그러니까 지목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야권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법안 발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 쌍특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석님.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예, 무엇보다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었음이 분명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네. 다만 뭐 시세 차익을 크게 얻지는 못했다는 게 이제 재판부의 입장인데, 그래서 양형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네. 하지만 주가 조작이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장 일당 등에 의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되었고, 또 재판부는 2단계에 걸쳐서 주가 조작이 실시됐다고 보는데 1단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010년 2012년 10월부터는 2단계 주가 조작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관심의 대상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 그 선고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김건희 여사의 무죄가 입증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의 아전 인수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3년에 걸쳐서 2단계의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네. 2차 주가 조작인 2012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이 예. 분명하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간의 권오수 일당의 공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사실들이 많이 확인이 됐어요. 네,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의 개인 계좌를 이 주가 조작범에게 맡겨가지고 이 계좌가 주가 조작에 계속 동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 김건희 여사 본인도 직접 통정 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역시 확인이 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내부 정보까지도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도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간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밝혀져야 하고, 따라서 검찰이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덮어두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그 수사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소시효가 살아 있음이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해석은 더 여쭙지는 않겠고요. 네. 자, 이제 전주 역할을 했고 그래서 연루돼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네. 이 그 다른 전주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서 이 다른 전주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여기에 준해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도 무죄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무죄를 받은 분의 양태가 어떤 것인지는 제가 꼼꼼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분은 주가 조작 사실을 모르고 다만 그냥 돈을 댔을 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돈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계좌를 통째로 맡겼고 또 본인이 직접 통정 거래도 했어요. 서로 짜고서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제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양쪽 간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내부 정보가 계속 제공되었다는 것이 여러 녹취록에서 입증된다라고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제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 특검이 그러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수의 법조인들은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네. 그 도이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기를 검찰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1심 선고가 나오면 검찰이 뭐 양당 간에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지켜볼 필요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특검을 주장하시는 건? 검찰이 어떤 사건의 재판 결과를 보고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의심이 가는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하고 재판부에 그 판결을 구하는 것이 검찰의 소명입니다. 네. 그런데 권오수 일당 등에 대해서는 다 수사해서 기소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수사의 단서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주 역할을 했다든지 계좌를 통째로 맡겼다든지 본인이 직접 통정거래에 나섰다든지 뭐 이런 사실들이 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단서로 드러났어요. 예. 그런데 여지까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재판 결과를 두고 볼 것도 없이 검찰이 그동안에 직무유기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검찰의 손에 더 이상 이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수석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 1심 선고가 내려진 다음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잖아요. 조금 전에도 질문을 드렸다시피 네. 그러니까 판결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입증됐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이 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라고 보세요? 예, 또 다른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돈은 됐는데 다른 것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도로 그냥 수사를 덮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의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특검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에서 처리 문제는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곽상도 의원 50억에 대해서 이건 뇌물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법원이 판단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뭐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평가는 굳이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정의당이 이걸 포함해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어제 이제 밝히고 나섰는데 일단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민주당도 50억 클럽 등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진즉부터 대장동 특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해 왔습니다.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의 소재로 대장동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저희들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얻어진 그 수천억 원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자금을 추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50억 클럽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구체적으로 거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곽상도 의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라도 그 곽상도 50억 뇌물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라도 대장동 사건의 자금의 귀착지가 누구인지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환영하고 함께 공조를 통해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수석께서는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50억 클럽을 비롯한 대장동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지금 대장동 사건 일반을 언급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건 일반이 아니라 50억 클럽을 콕 찍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의견 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50억 클럽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정의당의 원내 지도부를 만나서 진의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정의당이 대장동 사건 일반이 아니라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면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일 계획이세요? 글쎄 꼭 하필 50억 클럽에 한정해서 수사하자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정의당의 입장이 그런 거라고 한다면 대장동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선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예. 자, 그러면 협의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50억 클럽 멤버 중에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50억 클럽으로 한정해서 특검을 만약에 발동을 하더라도
네.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설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럼 당연히 50클럽 멤버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수사는 당연히 그러니까 대상이 될 텐데 네. 수사 내용에서 네.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사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박영수 특검이 등장하는 시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 가운데 대장동에 돈을 댔던 사람을 구명해주기 위해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습니까? 주임 검사였죠. 그 주임 검사와 통하는 변호사를 찾다가 박영수 변호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씨앗이 되는 돈 문제에 대해서 면책을 해줬던 게 윤석열 당시 주임 검사였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들까지 다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특검법 안에 그러니까 적시가 된다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어쩔는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예. 누가 되더라도 이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의 잘못을 수사하지 않고 덮어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검찰의 평생을 몸을 담아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성역 없이 수사돼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지론이고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확인차 다시 한 번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수사가 범위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수사 논리상 그 관계가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그럼 정리를 하면 쌍특검이잖아요. 김건희 네. 특검 앤드 대정동 특검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처리를 이 쌍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당과 함께 공조를 해서 이 두 개의 특검을 추진한다고 해서 예. 국회의 심사 절차가 원만하게 또 빠르게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시는 것처럼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안인데 그렇죠.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기왕에 발의되었던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법안들의 처리 시한을 못 박는 패스트트랙 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석님께서 바로 그 말씀하셨던 그 지점인데요.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려면 정의당의 협조는 필수적이고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견이 좀 덜한 50억 클럽 특검 내지 대장동 특검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걸 먼저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정의당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네. 김건희 특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의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김건희 특검은 신중하게 추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네. 그러면 소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종결 처리하는지부터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없을까요?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검찰은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에는 뭐 대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유로 소환을 거부했고 또 그 이후에는 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한다. 예. 그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예.
그러면 우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 만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얘기처럼 검찰이 소환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부를 생각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아, 수사 의지가 없다고 간주해야 된다. 조사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미 검찰이 부를지 안 부를지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그건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뭐 노란봉투법과 김건희 특검이 서로 연계돼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다만 정의당이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강하게 추진해 왔고 네. 또 민주당도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인 만큼 네. 이것은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이 뭐 김건희 특검법 추진의 전제 조건이라든지 서로 연계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있지 않은 얘기입니다. 일단 그러면 연계는 아니지만 동시 추진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은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등이 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보도가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마땅히 부결할 것입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뭐 지도부 회의도 있을 것이고 또 의원총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내의 의견을 모으고 확인할 생각입니다만 마땅히 부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유투표에 맡기는 게 아니라 당론 투표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예.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네. 실제로 실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다는 의혹 사실의 발설자가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네. 전 육군 참모총장이 그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방부의 대변인에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정보의 출처가 대단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그런 일 없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면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입증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의혹 제기 당사자와 언론을 고발부터 하고 나섰어요. 네. 그러니 이 근거가 분명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국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수석님. 네, 감사합니다.